경찰이 범인을 잡는다? 그 믿음은 이번 사건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9의 시체가 발견될 동안 사람들은 경찰이 조금씩 범인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던 게 아니라 범인이 경찰을 쫓고 있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은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놀이의 규칙이었고 그 규칙을 만든 자는 범인이 아니라 경찰의 바로 옆에 있던 누군가였다. 내가 나를 쫓는다고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미 내 옆에 있다. 냉혹한 선언은 벽에 새겨지고 피에 젖은 자국처럼 경찰들의 발밑을 감쌌다.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 사실, 이 모든 설계에는 정희신, 차수열, 아라 세 사람이 동시에 얽혀 있었다. 누군가는 감옥 안에서, 누군가는 경찰 조직 안에서, 누군가는 그림자에서. 셋은 각자의 이유로 같은 무대 위에 올라섰다. 그 무대는 정의의 이름을 쓴 협작극이었고 관객은 바로 우리였다. 이제 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다. 사냥당한 건 피해자들이 아니라 진실을 믿었던 우리 모두였다는 걸. 아라는 처음부터 아라가 아니었다. 이름은 연중이었다. 탄광촌 낡은 연립주택. 밤마다 술병이 깨지는 소리와 욕설이 일상이던 집.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늘 울고 있었다. 아이의 귀에 가장 먼저 배운 단어는 사랑해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였다. 어느 밤 정희신이라는 사람이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연중은 아버지의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인해 이미 무서움을 넘어선 단계였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를 죽여준 정희신은 그때부터 신이었고 유일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집에 불이 났고 이웃들은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함께 아이까지 죽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진짜는 달랐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 손을 뻗었고 아이는 다른 기록으로 옮겨졌다. 그 손의 주인은 정희신이었다. 정희신은 무표정하게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얼굴은 새로 쓰여질 거야. 내 이름도 성별도 생일까지도. 얼굴은 성형대 위에서 다시 조각되었다. 화상 자국은 사라졌지만 흉터의 기억은 뼛속에 새겨졌다. 그 기억은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다. 불 속에서 태어난 아이, 그것이 훗날의 아라였다. 하지만 아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아이를 거두고 새로운 삶의 기술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경찰 조직에서 청렴과 헌신을 칭송받던 반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입양 아버지라 칭하며 거짓 신분, 탈출의 동선, 수사교란 방법까지 가르쳤다. 경찰도 결국 사람이다. 사람은 익숙한 승리를 원하지. 승리를 연출해주면 넌 언제나 자유로울 거야. 아라는 거울 속 얼굴을 무기처럼 바라보았다. 남자였던 자신은 죽었고 여자 아라가 살아남았다. 불 속의 아이는 죽었고 괴물이 탄생했다. 정희신은 감옥에 있었지만 갇힌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었다. 밤마다 침대 프레임을 두드렸다. 2번, 1번, 3번. 그 리듬은 암호였다. 아라는 면회 때마다 그것을 받아 적었고 수열은 무심한 얼굴로 그 의미를 읽어냈다. 2박자 늦춰라. 그러면 교도관의 교대와 겹친다. 3박자 앞당겨라. 그러면 CCTV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감옥은 무대였다. 정희신은 대본을 썼다. 아라는 그림자에서 무대를 깔았다. 수열은 경찰의 신분증으로 조명을 통제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희신은 요구했다. 난 협조하겠다. 딴 내 아들을 이 수사팀에 넣어라. 세상은 그 요구를 모성애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짜는 달랐다. 그건 엄마의 눈물이 아니라 엄마의 복수였다. 수열은 알았다. 자신은 경찰로서 범인을 잡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어머니의 대본을 완성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는 걸.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다. 정희신은 대본을 쓰고 수열은 증거를 가져오며 아라는 칼날로 연출을 완성했다. 경찰 수사 전체가 그들의 협작극이 된 것이다. 차수열은 평생을 경찰의 옷을 입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속은 언제나 흔들렸다. 정의와 살인의 경계,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 아버지가 죽던 날 그는 어머니 정희신의 피 묻은 손을 봤다. 어린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괴물이자 동시에 구원자였다. 그날 이후 수열은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나는 엄마와는 다르다. 나는 경찰이 되어 괴물을 잡겠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경찰이 된 그는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똑같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법은 느리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끝내야 한다. 그 충동은 어머니의 칼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수열이 수사 과정에서 아라와 마주친 것이다. 아라의 눈빛은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과거 불길 속에서 울던 남자아이의 것이었고 동시에 어머니가 감춘 비밀의 열쇠였다. 넌 누구야?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내 엄마가 구한 아이.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경찰 조직이 키운 괴물. 아라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분노와 조롱, 그리고 기묘한 동질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수열은 깨달았다. 이건 수사도 정의도 아니었다. 어머니와 아라, 그리고 자신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무대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정희신은 감옥에서 웃으며 말했다. 내 아들아, 넌 경찰이 아니라 내 칼이다. 그리고 아라는 내 그림자다. 수열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경찰로서의 자신은 무너졌으나 아들로서의 자신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받아들였다. 피로 이어진 공모, 그게 자신의 진짜 자리라는 것을.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니었다. 더 끔찍한 진실은 경찰 조직 내부가 이미 썩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방향을 틀어준 인물 반장. 겉으로는 청렴한 지도자였으나 그가 아라의 입양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아라를 거두어 숨겨주었고
얼굴과 이름을 바꾼 뒤 새로운 신분으로 세상에 던져주었다. 너는 누구도 믿지 마라. 심지어 나조차도. 하지만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의 법을 따라야 한다. 반장은 이 모든 사건을 조율자로서 움직였다. 정희 씨는 감옥에서 대본을 쓰고 아라는 살인을 연출하고 수열은 수사권으로 무대를 덮었다. 그 모든 조각을 맞춘 건 바로 반장이었다. 경찰이 범인을 잡는다? 아니, 경찰은 언제나 누군가가 연출한 각본 속에서 움직일 뿐이다. 나는 그 각본가일 뿐이지. 이 고백은 수열을 무너뜨렸다. 그가 평생 믿고 의지하던 조직이 사실은 괴물을 키워낸 온상이었던 것이다. 반장은 마지막에 수열을 향해 속삭였다. 넌 경찰이 아니라 내 딸의 형제다. 너와 아라는 같은 운명이다. 그 순간 수열의 머릿속에서 정의와 배신이 뒤엉켰다.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칼을 든 아라? 감옥에서 지휘한 정의신? 아니면 모든 것을 짜맞춘 반장?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결말을 향한 무대는 이미 짜여 있었다. 세 사람 정의신, 차수열, 아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반장. 사람들은 믿었다. 11명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러나 12번째 명단이 등장하면서 모든 진실은 뒤집혔다. 그 명단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적혀 있었다. 피해자 명단에도, 용의자 명단에도, 심지어 목격자 명단에도. 세 사람이 서로를 덮고 서로를 감추고 결국엔 함께 무너져 내리도록 짜여진 완벽한 각본이었다. 정희 씨는 아들에게 말했다. 죽는 것도 연출이다. 우리가 죽어야 세상이 끝났다고 믿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남자로도 여자로도 살 수 없었어. 하지만 괴물로는 살 수 있었지. 이제 마지막 연극을 끝내고 나도 내 삶을 되찾겠다. 수열은 마지막까지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무대를 선택했다. 경찰도 정의도 진실도 모두 무너졌으니 남은 건 피와 가족뿐이었다. 세 사람은 마지막 무대에서 함께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언론은 마침내 끝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달랐다. 끝은 없다. 죽음조차 무대의 일부일 뿐이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연쇄살인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괴물들은 모두 죽었다고.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그들의 죽음은 연출된 장면이었다. 피는 흘렀지만 시체는 남지 않았다. 증거는 불탔고 기록은 지워졌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손에 남겨진 종이 쪽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사마귀는 아직 살아있다. 경찰은 다시 움직였지만 이번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진짜 경찰인지 아니면 이미 괴물의 연극에 동참한 배우인지. 지옥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 문을 연 것도 닫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인간이었다. 그리고 질문은 남는다. 우린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